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정부의 새로운 외식 지원책, 이름이 좀 긴데 공공배달의 활성화 소비 쿠폰 사업 관련 자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외식하시는 소상공인분들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?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할인 혜택이 뭔지, 또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, 그리고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,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민간 배달 앱들이랑은 뭐가 다른지 이런 핵심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핵심 정보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죠. 네, 역시 제일 궁금한 건 혜택이겠죠? 그렇죠. 얼마를 어떻게 할인받느냐, 이게 중요하니까요. 그러니까 공공배달 앱에서요. 한 번 주문할 때 2만 원 이상씩 이걸 총 3번 주문하면요. 네, 3번 누적으로요? 그러면 다음에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1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딱 1만 원 쿠폰이 지급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이게 월 1회 혜택인데 그게 앱별로 적용된다는 거더라고요. 아, 그게 중요하죠. 네, 예를 들어서 뭐 땡겨요 앱에서 조건을 다 채워서 1만 원 쿠폰을 받았어요. 근데 같은 달에 다른 공공앱인 먹개비에서도 또 조건을 채우면 거기서도 또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그 사실상 한 달에 1만 원 이상 여러 앱을 잘 쓰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기회가 있는 셈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다만 이제 전체 쿠폰 수량이 총 650만 장으로 한정돼 있거든요. 선착순이니까 이 점은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. 선착순이면 좀 서둘러야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쿠폰 지급 기준은 월 1회고 그냥 그 해당되는 공공배달 앱 있잖아요. 경기도의 배달 특급이나 대구로 아니면 전국 단위인 땡겨요, 먹개비 같은 앱들. 네네. 지역별로도 있고 전국 단위도 있죠. 거기서 그냥 2만 원 이상 주문하시면 자동으로 참여 처리가 되는 거예요. 앱에서 알아서 실적 파악해서 쿠폰 넣어주는 방식이죠. 편하네요. 근데 그 2만 원 기준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배달비 포함인가요? 아니면 할인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 아, 좋은 질문인데요. 그 2만 원 기준은 배달비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이 아니라 그 주문하는 메뉴 가격이랑 배달비를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식당 쿠폰 같은 걸 써서 최종 결제액이 뭐 18,000원이 되더라도 원래 메뉴랑 배달비 합친 게 2만 원 넘었으면 인정된다는 거죠? 정확합니다. 그 점도 자료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. 알아두시면 좋겠죠? 네. 그리고 그렇게 받은 1만 원 쿠폰도 쓸 때는 2만 원 이상 주문해야 쓸 수 있는 거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쿠폰을 사용해서 할인받은 그 주문권은 다음번 쿠폰 발급을 위한 주문 횟수에는 포함이 안 돼요. 그건 가능하겠네요. 쿠폰 받은 걸로 또 쿠폰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. 그렇죠. 쿠폰 지급 시점은 앱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실시간으로 가로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치 모아서 다음 달 초에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앱 공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쿠폰까지 주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? 네, 그 배경이 중요하죠.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민간 배달 앱들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힘들어하는 외식업 소상공인분들, 그분들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. 수수료 문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? 네, 그 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핵심 동기 중 하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 자료를 보면 이게 정말 차이가 투구나 싶으실 거예요. 네, 저도 그 자료 보고 좀 놀랐어요.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한다고 치면요. 네,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주요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는 식당 사장님이 내야 하는 돈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뭐 중개수수료, 결제수수료, 배달료, 부가세까지 하면 대략 6천 원 전후가 되더라고요. 거의 주문 금액의 30% 가까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거기다가 뭐 광고비까지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. 맞아요. 그런데 공공배달앱은 어떻습니까?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 자체가 보통 2% 안팎으로 훨씬 낮고요. 배달료는 가게 사장님이 직접 정하는 구조예요. 중개수수료가 2% 내외면 정말 차이가 크네요. 네. 그래서 똑같이 2만 원짜리 주문을 받아도 공공배달앱을 통하면 식당 사장님이 내는 고정적인 수수료, 그러니까 중개, 결제, 부가세 합친 거예요. 이게 한 1,100원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. 와, 6,000원이랑 1,100원. 이건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. 그렇죠.
이 경제적인 부담 차이가 이번 지원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공공배달앱 쿠폰 사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을 받아서 좋고 또 외식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좋고 뭐랄까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려는 정책이네요. 네, 그렇죠.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거죠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정보들,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어떤 공공배달 앱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. 이게 총 12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꽤 많죠. 이런 정보들은 공공배달 통합 포털이라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각 배달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일까요? 이런 정부 주도의 지원책이 단기적으로는 분명 혜택이 있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소비자들의 배달앱 사용 습관이나 선택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하는 점이죠. 공공앱을 계속 쓰게 될지 아니면 혜택 끝나면 다시 돌아갈지 뭐 그런 거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의 변화가 결국에는 이 민간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 간의 경쟁 구도 자체를 어떻게 또 바꿔놓을지 그 파급 효과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